시어머니 차례상 다 차렸어요. 이게 뭐야? 누나, 우리가 왔어. 복수해줄. 만삭의 몸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는데 그 상이 발로 차여 엎어지는 순간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런 순간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배가 너무 무거워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였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서연은 그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익숙했습니다. 벌써 3번째 맞이하는 명절이었고 매번 혼자서 준비해왔던 터라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며칠 전부터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쌀을 씻으면서 서연은 허리에 손을 댔습니다. 아이가 발로 차는 느낌이 전해졌고 그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이미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는 동안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주방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년에 허리를 다친 이후로 주방 일을 거의 하지 못했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시가 되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온 그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시고는 씻으러 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7시 시부모님이 기상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는 차려진 음식들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이 너무 두껍다, 나물 간이 싱겁다, 탕국 색깔이 이상하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듣기만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상 위에 과일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과 껍질이 매끄럽지 않다며 다시 깎으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9달 된 배를 감싸며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8시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가족이 먼저 왔고 시동생 부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모두들 명절 인사를 나누며 거실에 모였고 서연만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음료를 나르고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면서 물 한 잔을 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고마움이 없었고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서연이 물을 가져다 주자 시누이는 얼음이 없다며 다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9시 차례상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식혜를 올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홍동백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분명히 맞게 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시 내리고 위치를 바꾸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다리는 부어올라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0시 드디어 차례를 지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상 앞에 모였고 서연은 가장 뒤쪽에 섰습니다. 절을 하는 동안 배가 너무 무거워 몸이 휘청거렸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상을 보더니 갑자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탕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끓인 국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맛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이 안 맞다, 이건 먹을 수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국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만들어진 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상을 발로 찼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차례상이 기울어지며 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접시들이 바닥에 부딪히며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새벽부터 만삭의 몸으로 준비한 모든 것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나물, 전, 탕국, 과일, 식혜까지 모두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음식으로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다니,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아들 탓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에 손을 베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왔는지 확인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친정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큰 오빠였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 오빠가 현관에 서 있었고 그 뒤로 둘째 오빠, 셋째 오빠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낯익은 얼굴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큰 오빠는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과 무릎 꿇고 있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둘째 오빠도 상황을 파악했고 셋째 오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처남들을 보며 어색하게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큰오빠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고 서연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큰오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큰오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다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오빠가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만삭인 동생이 혼자 준비한 차례상을 왜 엎었느냐고. 시아버지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음식이 형편없었다. 조상님께 올릴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셋째 오빠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밖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요리사 복장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빠들이 운영하는 한정식 레스토랑 직원들이었습니다. 큰오빠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한정식 체인을 운영하고 있었고 둘째와 셋째도 각자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리사들은 손에 각종 재료와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방을 확인하라고. 요리사들이 주방으로 향했고 잠시 후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모든 재료가 최상급이었다고. 조리 상태도 완벽했다고. 둘째 오빠는 바닥에 쏟아진 탕국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보다 좋은 탕국은 자기 레스토랑에서도 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장인어른들을 보며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큰오빠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 동생이 만삭의 몸으로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을 발로 차서 엎었다는 게 사실이냐고.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오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트럭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밖에는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0대의 트럭이었습니다. 모두 오빠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트럭 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각종 음식과 식기를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오빠가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만든 음식이 형편없다고 했으니 제대로 된 음식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요리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로 접시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 한우, 대게, 랍스터, 광어, 고급 한우 육회, 송이버섯, 능이버섯, 각종 계절 나물이 차례로 놓였습니다. 모두 최상급 재료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의 음식들이 자기 집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하나로는 부족해 추가 테이블이 계속 설치되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간이 싱겁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서 요리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최고급 천일염으로 간을 맞춘 음식들을 가져오라고. 셋째 오빠는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과일 깎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면서요. 그리고 과일 조각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는 사과, 배, 감을 예술 작품처럼 깎아냈습니다. 음식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고급 레스토랑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시누이 남편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거실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화점 식품관에서나 볼 법한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만 5개가 추가되었고 각 테이블마다 다른 종류의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조상님께 올려도 되겠냐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계산서를 꺼냈습니다. 오늘 들어온 모든 음식과 인건비를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4천만 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셋째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동생이 만든 음식은 형편없다고 했으니 이 정도는 되어야 차례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리고 이 비용은 당연히 댁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큰오빠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동생이 만든 음식도 충분히 좋은 것이었다는 걸 인정하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미안하다고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큰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동생한테 하라고 말했습니다. 시부모는 서연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속이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큰오빠는 서연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만삭인데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편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산모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입원을 권했습니다. 서연은 입원했습니다. 조용한 병실에 누워있으니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오빠들은 교대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친정 엄마도 달려왔습니다. 친정 엄마는 서연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냥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큰오빠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매영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오빠 셋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만삭인데 혼자 명절 준비를 하는 걸 보고만 있었냐고. 남편은 변명을 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 큰오빠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아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왜 만삭인 며느리한테 떠넘기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명절 때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하러 갈 거라고. 셋째 오빠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생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이혼 서류를 가지고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은 병실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빠들이 복도에서 남편과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꼈습니다. 이틀 후 시부모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친정 엄마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그동안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가 너무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었다고. 며느리의 노고를 알아주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명절 준비를 직접 하겠다고, 아니면 외부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친정 엄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고. 만약 다시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정말 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오빠들과 마주쳤고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갔습니다. 출산할 때까지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아니,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서연은 편안했습니다. 엄마가 삼시세끼를 챙겨줬고 오빠들이 필요한 것들을 사다 줬습니다. 남편은 매일 퇴근 후 친정으로 와서 아내를 봤습니다. 그 사이 시댁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주말마다 친정으로 와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분만실 밖에서 기다렸고 오빠들도 모두 왔습니다.
시부모도 조심스럽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기를 처음 본 시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손자한테도 엄마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시할머니도 조용히 울었습니다.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친정 엄마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딸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친정에서 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달 후 서연은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깨끗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청소를 해뒀고 시아버지는 아기 물건들을 정리해뒀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시아버지가 상을 차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기를 돌봤습니다. 서연은 그저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케이터링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큰오빠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품질 좋은 차례 음식을 준비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명절 당일 음식이 배달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누이도 시동생도 왔습니다. 모두들 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수준 높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고.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자기들이 낸다고. 며느리한테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모두가 편안했습니다. 서연도 처음으로 명절을 즐겼습니다. 아기를 안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쉬라고 자기들이 정리하겠다고. 남편도 나섰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재우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이제야 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를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시댁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시누이도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와서 주방 일을 도왔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음식을 싸서 왔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오빠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졌다고,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큰오빠는 안심했습니다. 그해 겨울 돌잔치를 했습니다. 친정과 시댁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빠들과 시부모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아버지가 큰오빠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자신을 깨웠다고,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큰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오빠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동생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시어머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셋째 오빠는 매형에게 경고했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동생 울리면 그때는 정말 가만 안 둘 거라고. 남편은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잔치는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 설날이 왔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간단한 준비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아버지가 주문한 케이터링으로 해결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끓인 떡국이었습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기를 돌봤습니다. 오후에 친정 오빠들이 인사를 왔습니다.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시댁 분위기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큰오빠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큰오빠는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계시다고 앞으로도 부탁한다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오빠들이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큰오빠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변화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을 적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때로는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그 무너짐이 아팠지만 덕분에 더 단단한 관계를 쌓을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남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일기를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읽었습니다. 남편도 미안하다고 또 한 번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기는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계속 변화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이 서연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어느 주말 시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다 같이 외식을 하자고. 서연의 친정도 함께 하자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식당은 큰오빠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양가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아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최고급 한정식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감탄했습니다. 역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큰오빠는 웃었습니다. 가족 할인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날의 일을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고.
특히 며느리와 손자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큰오빠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아기도 작은 손으로 컵을 만졌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는 따뜻하게 끝났습니다. 헤어질 때 시부모와 친정부모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행복하냐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아기를 재우고 서연은 다시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일을 적었습니다. 양가 가족이 모여 식사한 일, 따뜻했던 분위기, 행복했던 감정들을 기록했습니다. 일기장을 덮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힘든 순간이 오히려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그 순간을 견뎌내는 게 중요하다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친정 가족도 시댁 가족도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과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부모가 아이를 봐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서연은 감사했습니다. 명절은 이제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고 시어머니는 반찬 담당이었습니다. 남편과 서연은 청소와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도 각자 역할이 있었습니다. 과일 준비, 음료 준비, 테이블 세팅까지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아무도 혼자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면서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왜 이렇게 간단한 걸 몰랐는지 모르겠다고. 함께하면 힘들지 않다고.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추석, 큰오빤 레스토랑에서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서연의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된 날이었습니다. 양가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오빠의 레스토랑은 특별히 가족만을 위해 문을 닫았습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주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손주는 동생을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큰오빠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따로 이야기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둘은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큰오빠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큰오빠는 안심했습니다. 동생의 얼굴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날 트럭을 몰고 간 건 충동적인 행동이었다고.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동생이 행복하지 않다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오빠를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라고.
큰오빠는 동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케이크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100일 축하 케이크였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가족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안고 촛불을 봤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되기를,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아이들이 사랑 속에서 자라기를.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여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다고. 서연도 동의했습니다. 남편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변할 수 있었다고. 서연은 남편을 봤습니다.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무너져야 다시 설 수 있다고. 그 과정이 아프지만 결과는 더 단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둘째는 걸음마를 뗐습니다. 서연은 일과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시부모의 도움이 컸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줬습니다. 예전에 엄격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럽다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변할 수 있었다고. 손주들을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들, 현재의 행복, 미래의 희망에 대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연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겨울 시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시아버지는 담담했습니다. 식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나섰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들을 연구했습니다. 매주 시댁에 반찬을 만들어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감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자기가 건강 관리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침마다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몇 달 후 재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식단 관리를 도와준 덕분이라고. 서연은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양가 가족이 함께 꽃놀이를 갔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돗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오빠가 준비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역시 맛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처남의 요리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편하게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가 겪었던 힘든 일들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더 평등하고 존중하는 가족 관계 속에서 자라기를. 남편이 옆에 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집안일을 당연하게 가르칠 거라고. 며느리를 맞이하면 딸처럼 대할 거라고. 서연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연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몇 년 전 그 명절 아침 엎어진 차례상 앞에서 무릎 꿇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빠들이 트럭을 몰고 온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이 떠졌고 남편이 변했고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서연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고. 그 순간을 견뎌낸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그리고 함께 변화를 선택한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일기장을 덮으며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옆방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짐을 나누는 것.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떠넘기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자랐고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명절마다 모두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어느 명절 첫째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혼자 준비 안 하냐고. 다른 친구 엄마들은 혼자 한다고. 서연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명절 준비는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가족 모두의 일이라고. 함께하면 더 즐겁고 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특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게 자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만든 국, 시어머니가 만든 나물, 남편이 부친 전, 서연이 준비한 메인 요리가 상에 올랐습니다. 아이들도 과일을 씻어왔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씩 맡아서 준비한 식사였습니다. 맛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의미는 완벽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일들, 재미있었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을 공유했습니다. 모두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명절이라고. 음식의 완성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또 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을 기록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고. 사람도 관계도 가족도 변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변화를 선택하는 용기라고.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 견뎌냈다고.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고.
그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고.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밝았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집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남편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남편을 봤습니다. 그도 많이 변했습니다. 아내를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즐기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서연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고. 서연도 웃었습니다. 그냥 좋아서 그런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가 끝나갔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게 좋았습니다. 평범한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이들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더 평등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라기를. 그래서 서연은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존중받을 수 없다는 걸. 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도 행복한 현재도 희망찬 미래도 모두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잠이 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기를.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행복한 꿈을 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하루도 평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 남편과 나누는 대화, 시부모와의 편안한 관계. 이 모든 것이 과거에는 꿈꿨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이 현실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이 모여 변화를 만듭니다. 서연은 오늘도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부모는 나이 들고 관계는 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변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연은 그걸 몸소 경험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이겨내고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서연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가족과 함께라면 뭐든 가능하다는 믿음.
그 믿음이 서연을 지탱합니다. 힘든 날도 기쁜 날도 평범한 날도 모든 날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서연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립니다.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옆에서 남편도 자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꿈나라에 있습니다. 집안은 조용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용기, 변화, 용서, 이해, 사랑.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평화입니다. 서연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서연은 아직 자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까요. 알람이 울립니다. 6시 30분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마음도 가볍습니다. 주방으로 갑니다. 간단한 아침을 준비합니다. 남편이 일어나 함께 준비를 돕습니다. 아이들도 하나씩 일어납니다.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아침 식사를 합니다. 오늘 일정을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아침입니다. 이것이 서연이 꿈꿨던 삶입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범해도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충분합니다. 서연은 웃으며 아이들에게 밥을 더 떠줍니다. 남편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서연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연에게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연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하지만 서연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가족과 함께라면 뭐든 가능하다는 것을, 그 확신이 서연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연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당당하게 섭니다. 좋은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게 서연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래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뀝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서연도 나이 듭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자신을 향한 존중,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 이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그 불변의 가치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그렇게 서연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끝이 없는 이야기처럼. 하지만 그게 인생이니까요. 계속되는 이야기, 계속되는 여정. 서연은 그 여정을 즐깁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지쳐도, 결국에는 행복하다는 걸 알기에,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점심은 해녀의 집에서 먹었습니다.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음식들에 신기해했습니다. 오후에는 감귤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감귤을 따는 체험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장 많이 땄습니다.
손주들에게 주겠다며 열심히 땄습니다.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리조트 야외 공간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큰오빠가 직접 고기를 손질해 왔습니다.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는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추억 이야기, 재미있었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을 공유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모두 모이니 정말 좋다고. 예전에는 이런 걸 몰랐다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행복해 보여서 안심이 된다고. 특히 서연이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모두 잘 해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른들은 조금 더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일이 생각난다고. 트럭을 몰고 갔던 그날.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날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깨달음을 얻은 날이었다고. 큰오빠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오빠가 농담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트럭 10대 동원하는 거 힘들었다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셋째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요리사들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하지만 동생을 위해서라면 100대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오빠들을 봤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편이라는 게, 언제든 지켜줄 거라는 게 든든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날 많이 반성했다고. 아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이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했다고. 그리고 지금은 딸처럼 생각한다고. 서연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행복, 미래의 희망에 대해. 셋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모두 함께 해변에 섰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일출을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추석 차례를 지냈습니다. 호텔에서 준비한 간소한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성스러웠습니다. 차례를 지내며 조상님께 감사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했습니다. 서연은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함께하니 즐거웠습니다. 오후에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쇼핑을, 어떤 이들은 카페를, 어떤 이들은 휴식을 선택했습니다. 서연은 남편과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행복하냐고.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남편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평생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서연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저녁에는 마지막 만찬이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특별히 준비한 코스 요리였습니다.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요리들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여행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재미있었던 순간들, 감동적이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웃음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큰오빠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모두 앞에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서연이 열어보니 목걸이였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이었습니다. 펜던트에는 가족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사랑을 담은 거라고. 항상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섰습니다. 서연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감사와 사랑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아니 사랑하는 딸에게, 그동안 많이 미안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 당신 덕분에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느낍니다. 평생 곁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연은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안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바다를 봤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만약 그날 차례상이 엎어지지 않았다면, 오빠들이 트럭을 몰고 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었기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기에 성장이 있었습니다. 성장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과정에 감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자신에게도 감사했습니다. 함께 변화해준 가족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모두가 아쉬워했습니다. 너무 즐거웠다고. 다음에 또 오자고 약속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의 여운은 오래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자주 연락하며 그때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의 집에서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가 가족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서연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도왔고 아이들도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와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파티 당일 집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트리를 꾸미고 장식을 달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함께한 결과였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들은 와인과 샴페인을 가져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저녁 식사는 즐거웠습니다. 칠면조 요리, 샐러드, 파스타, 각종 사이드 메뉴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습니다.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 후 선물 교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신나했습니다. 하나씩 선물을 열어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시부모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부부 여행 상품권이었습니다. 둘이서 여행을 다녀오시라고. 시부모는 감동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인생을 다시 살고 있다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고. 서연은 웃으며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초를 켰습니다.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여기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가족을 만든다고.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집을 정리하며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다고. 서연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했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다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연은 새해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기, 자신을 더 아끼기,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기. 첫째 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라고. 특히 배우자를 존중하라고. 가족은 서로 돕는 거라고.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집안일을 도왔고 동생을 챙겼고 부모를 존중했습니다. 서연은 뿌듯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꽃구경을 갔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매번 새로웠습니다. 올해는 시아버지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더 자주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검사를 받고 약을 받았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되어서.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시아버지는 며느리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휴가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경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 건강을 고려해 편한 일정을 짰습니다. 천천히 둘러보고 자주 쉬고 무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주에서의 시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역사 유적지를 둘러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이들은 재미있어 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으니 정말 행복하다고. 예전에는 몰랐다고.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이제는 안다고, 그래서 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예전에 엄격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변화는 가능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오랜 습관이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변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증거였습니다. 70이 넘어서 변했습니다. 고집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요즘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변화는 끝이 없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나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다. 나도 계속 변하고 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일기장을 덮으며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사랑과 함께.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